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아까 설교 때 잠깐 부정편향. 요거 반향이 좋았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막 널리 퍼뜨리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진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에서 그렇게 됐다고, 편도체에서. 그런데 현재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 감사 말하고, 뭐 뇌가 원래 부정적인 거 이해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객관적 합리성이에요. 내가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건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자,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고구마는 약간 있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에 고구마가 더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또 거짓말이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예,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지난 7월 18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라는 초등학교에서 25살 한소리 또래예요. 젊은 여자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교실에서.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슬펐고요. 정말 그분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악마들이 붙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새끼들이 붙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월 26일 기사입니다. 교권 침해 소지,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 시도의회에 달렸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래요. 또 얘기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예요. 교권 침해 3,000건 돌파, 학생 인권조례로 교사들 위축이라고 교육부 총리가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당정, 그 당과 현재 정부 학생 인권조례 개정 추진, 구성원 의견 수렴의 개정, 개소리입니다. 또요, 임태희 비서실장이에요. 인권 내세워 오토바이 등교, 학생 인권조례 개정해야. 자,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오토바이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1, 2 정도는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머리 다 쓸 거 쓰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 말고 우리 상황을 생각해요. 상황을. 여러분, 학창 시절에 누군가 오토바이 타고 학교 왔어요. 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선생님께 두드려 맞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우리 국민 55명이 그렇다라고, 55%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밑에 디테일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소리예요. 국민의 55%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병신 같은 소리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힘들고 민원에 힘들어하고 애들이 이렇게 반항적이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55% 긍정 여론을 받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국민들이 또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통계는 관계 없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죠. 법률이 아니에요. 조례예요. 조례. 조례라는 건 뭐냐? 각 지자체별로 할 수 있어요. 즉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광역 지자체별로 조례를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도가 있고 경기도, 서울, 인천을 만들고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돼서 교권 침해가 많아진다면 학생 조례 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에서 더 교권 침해가 많아야겠죠. 통계는 관계 없어요.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 교권 침해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통계상으로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또요. 자, 김민재 기자님. 제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레기 말고 진짜 좋은 기사님 안 계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 다 이름을 갖고 오기로 했어요. 김민재 기자님이 단독을 했어요. 교사 권한 침해, 학생 인권 조례 있는 곳에서 평균 0.5건, 없는 곳에서 0.54건. 오히려 없는 데가 교권 침해가 훨씬 더 심하다고 김민재 기자님이 좋은 기사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해줄 게 기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세요. 기자들이 그냥 그 정부 여당과 그 나쁜 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요. 김송희 기자님이 이번에는요. 일만 터지면 학생 인권조례 탓이다. 교권보호 본질 흐리는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CBS 노컷뉴스의 오요셉 기자님이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여기 기독교 교사 운동이에요. 여기 대표랑 인터뷰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 교권 침해 학생 인권조례 탓. 이것은 무책임한 교육 주체 편가르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팩트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기레기처럼 개같이 기사를 쓰는 놈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팩트는요. 교권 추락은 학생 인권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 자료 검토 결과 전혀 없고요. 또 이거는 정쟁화 시키려는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교사들이 말하는 교권 추락 이유. 여러분, 교권이 추락했으면 당연히 교사들에게 물어봐야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싫어하는 그 당 누군가도 그러잖아요. 교사들의 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당연하죠.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학생 인권 조례 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교사들의 소리는 뭐냐? 이게 뭐냐면요. 교육부 총리와 교사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 교사들이 복수 응답으로 총 24,933건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공교육 경쟁화 그리고 또 이 교육이 파탄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동학대법 개정입니다. 1번이 그렇게 됐어요. 아동학대법 때문이래요. 이게 되게 여러분 의외죠. 의외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사 5,000명 초등교사 추모 집회 교사 생존권 보장 현행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라고 김승훈 기자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김승훈 목사님, 그죠? 김승훈 기자님이 잘하는 일입니다. 또요,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검경 조서만 수개월 위축되는 교사들 김상현 기자님이 한 거고요. 무혐의 받아도 상처뿐 무고죄 성립한데 불이익은 교사목. 또요, 교사 90%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처벌 막아야 임성빈 기자님이 했고요. 또요, 나는 그렇게 아동학대 교사가 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절반은 무혐의 불기소. 교사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야.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아동학대 방지법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여기에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모호하죠. 모호해요. 근데 우리 보통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고소고발을 하려면, 어디 맞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은 영상을 제출하든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서적 학대법, 여기 정서적 학대는요 그게 없어요. 아동의 신고만으로 무조건 진행이에요. 법이 좀 미비하죠. 자, 그런데 이 법이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 만들 때도 의미가 있었어요. 부모한테 맞고 또 간혹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이런 거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경찰, 검찰, 언론들이에요. 그게 왜 문제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애가 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맞아 증거 수집을 해야겠죠. 조사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고만 당하면 일단 직위 해제시켜요. 교사를. 되게 무섭죠. 여러분 교사가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초등, 중등이든 고등이든 얼마나 교사가 되기 힘들어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신고 하나로 끝나요. 교사 직위 해제당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증거가 없어요. 아, 너 이거 무죄 해도요. 이미 그게 6개월 이상 걸려요. 몇 개월 걸려요. 경찰 조사 따라가야 되고 아동학대 감시관 따라다녀야 되고 또 1심, 2심, 3심 그 자체로 이미 인생이 휘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근데 대다수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게 어떤 역할이냐? 바로 여러분 경찰 수사에 형사 수사의 일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9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은 있지 않게 하자. 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선생님들을 괴롭혀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나쁜 선생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정당한 증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동학대 방지법만큼은 희한하게 경찰들, 검사들이 지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언론의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 주변에 교사들이 좀 계시거든요. 여쭤보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 가도록 미연에 그냥 미안해 나 잘못했어 이러고 말해요.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요. 예, 자는 애 못 깨우고요. 숙제 안 해왔어요? 왜 안 했어 임마? 나 기분 나빠요. 선생님 나한테 임마라 그랬어요. 숙제 안 했는데 소리 질렀어요. 나 기분 나쁘니까 마음에 충격 입었어요. 아동학대 당했어요. 신고하면 그 선생님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법이죠. 그래서 검찰, 경찰, 언론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다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갔다니까요. 이들이 다. 이렇게 한 분이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셔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는 교원 수가 나날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래서 현재 2022년에는요 468건까지 갔어요. 보면요 절반 이상이 무혐의예요. 무혐의. 혐의가 없어요. 학부모나 애가 오버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보통요 얘가 나 때렸어요. 폭력으로 제가 고소했어요. 근데 경찰 검사 보니까 안 때린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해요. 죄 없이 고소했다고. 여러분 죄 없이 일부러 고소하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적용이 안 돼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사들이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와이프한테 애 상담할 때 녹음하라고 가르쳐요. 꼭 이야기합니다. 꼭 반드시 얘기합니다. 녹음하라고. 불법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녹음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반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제대로 지도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교육은요. 훈육은요. 불편한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예. 어제 어떤 놈이 밤새 게임하고 학교에 왔어요. 졸아요. 선생님이 야 졸지 마. 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훈육에는요.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배고프지만 줄 서서 밥 먹어야 되고요. 내가 먹은 식판 치워야 되고요. 그걸 다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숙제 해오라 그래야 되고요. 불편한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거를 다 악용해서 신고하는 거를 이놈의 경찰, 검찰들이 다 받아준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무엇보다도 인성이 현저히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걔네들이 점차 성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은 아동학대법의 오남용이에요. 아동학대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법은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경찰, 검찰, 언론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서 그래요. 팩트 체크하고 정말 때렸어? 정말 폭행한 거야? 때렸으면 얼마큼? 이렇게 딱딱딱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어요. 경찰이 붙어요. 그러면 경찰이 언론사에 흘러요. 기자가 붙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냥 매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으로 죽음 당하신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으로 죽다가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나온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만둘게. 그만두고 징계 먹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도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사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다가 이번에 실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동학대법을 오남용한 경찰, 검찰, 언론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론 그대로 보지 마세요. 지금 언론들이 어떤 지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호민 씨라고 웹툰 그리던 분 있죠. 그분 아들이 특수학급 아동이래요. 근데 작년에 뭐 교사와 이렇게 있었던 트러블을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왜? 이거 덮으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뭐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막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다 지랄 연병하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당하게 할 일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검찰, 경찰이, 언론이 문제예요.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서희초 학부모들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민원 넣고 막 했다는 분 법조인 출신이 많답니다.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답니다. 지금 이쯤 되면 가해자들이 누군지 학부모가 누군지 다 까져야 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안 까지고 있죠. 아마도 법조인 출신이고 나름대로 권력 좀 있는 그 짝당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주호민 씨 아들 오은영 박사 어떻고 자꾸 이상한 데로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언론이 시선을 돌리는 대로 쫓아가면 또 속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이거 보세요. 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우리 국민의 55%가 생각한다 그랬죠. 이미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 조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교권 추락의 원인은 뭐라고요? 아동방지법의 오남용. 경찰, 검찰, 언론이 마녀사로 몰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아는 우리가 선진국들에서는요. 교사 개인을 향해서 고소고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교사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의 장, 교육감을 향해서 고소하게 돼 있어요. 그 교육감이 내 밑에 교사가 잘못을 했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고소고발 당하면 적극적으로 밝히겠죠. 그 사람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제도가 바뀔 때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개인을 향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원장을 향해서 고소하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교사 교육을 하고 교사들의 교권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요 이번 서유초 이렇게 돌아가신 이 분이 하나의 미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의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된 언론 새끼들이 또 그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그 짝당, 제가 싫어하는 그 짝당과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몰아가고 있죠, 지금. 과연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거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단독! 이 둘이 기자님. 훌륭한 기자님이에요. 국민의힘 지난해 학부모 부당 간섭을 금지하는 교권 보호 조례를 반대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교사들의 권리, 학부모가 부당하게 교육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민원 넣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조례를 만들자라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들이 이렇게 교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지들이 다 막아놓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요. 교권 보호조례 막은 국민의힘 서울시의 의회 막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서로 거짓말로 지금 말 바꾸는 걸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학생 인권 조례가 뭔데 이렇게 그 짝당과 힘 있는 자들과 언론이 싫어할까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학생 인권 조례. 자, 교권 보호조례 반대하는 여당, 학교, 학생, 학부모 세 개의 교육 주체예요. 이 교육 주체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학생들이 인권이 한다고 그래서 그래. 교사들 니네 교권이 떨어진 거 학생들이 인권이 올라가서 그래. 여러분, 학생 인권이 올라간다고 교권이 떨어지나요? 이 발상 자체가 바로 바보예요. 근데 이들이 이게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도대체 뭐냐?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맞는 말이죠.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외에 교육활동의 자유. 간단하게 야간 자율학습. 진짜 원하는 사람을 하게 하는 거고요. 두발 복장 자유와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자유, 사생활 자유 보장,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 인권 옹호관, 학생 등등등 인권 침해 구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요. UN 인권 선언 있죠. 거기서 학생만 넣으면 대충 맞아요, 다. 자, UN 인권 선언이 그 정신이 우리 성경 야고보서와 매우 일치합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는요. 한마디로 뭐냐? 학생도 시민이다. 그 소리예요. 학생도 국민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소시적에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아 엎드려 뻗쳐 뭐 목봉체조 두드려 맞고 뺨 맞고 당해보셨죠 다? 다 당해보셨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이제. 그리고 이거 보세요.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아이를 뺨 때리고 교실에 발로 차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요. 옛날에 고속도로 기억나십니까? 머리 긴 애들 교문 앞에서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확 밀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뭐 소지품 검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과 교육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도 교육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왜 그 짝당과 기득권이 싫어할까요? 왜? 왜 제가 싫어하는 그 당과 기득권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되게 싫어할까요? 자,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왜 싫어하느냐? 학생 인권 조례는 헌법에 합치됩니다. 아셨어요? 예, 여러분 그 짝당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헌법 소원 되게 많이 하고 막 헌법 불합치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와 2019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는 헌법에 다 합치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판결을 내려요. 이거를 발표한 것도 적법하고 이거 다 맞아. 왜냐? 우리나라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자, 여러분 학생도 시민이죠. 시민들은 왜 인권이 없습니까? 물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해진 룰에 따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해진 룰 외에 왜 교사 마음대로 학교 마음대로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폭력을 씁니까? 그거는 교육 관계 없어요. 자, 그리고요.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보장하자는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1. 학생 인권 조례 확대 및 정상 적용을 해요, 이제.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여러 시도로 좀 퍼져나오고 있어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애들 다 두발 자유예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희 큰아들이 고3이거든요. 만 18세가 넘었잖아요,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잖아요. 학교에 차를 끌고 온 애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왜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상 적용되고 애들이 뭐 염색도 하고 다 좋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민주 시민으로서 내 권리와 이런 걸 주장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부당하게 침하당하는 거 안 돼. 그런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많아지겠죠. 애들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요, 노동교육도 애들에게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4대 보험 했었죠.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이런 것도 교육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요. 시민들이 점점 의식이 깨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이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놈은 3S라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거를 막 국민에게 줬어요. 프로야구 만들고 영화 산업 진흥케 하고 성적인 거 그런 거 문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못 갖게. 지금 언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희초 그 사건에 관심 못 갖게 다른 데로 싹 자꾸 돌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들 되게 많은데 자꾸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많아지는 걸 그 짝당과 언론과 기득권이 너무 싫어해요. 왜냐? 나쁜 정당, 언론,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에 모판이 되는 게 학생인권 조례예요. 학생들이 실제 인권을 누리면서 인권이 뭔지 알고 내게 헌법에 보장된 내 권리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그걸 알고 정당하게 자라나야 여러분, 내 인권이 소중하면 남의 인권 어떻습니까? 그게 진정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에 있는 개인주의는요,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 의견이 소중하고 내 자유가 소중해요. 그래서 네 자유도 소중하고 내 의견도 소중해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좋은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는 그 진정한 민주시민, 개인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의 모판 같은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왜? 무식하게 가르쳐 놔야 자기들 찍으니까. 똑똑해지고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사회적 큰 이슈가 있을 때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주어민 클리크 따라가고 뭐 오은영 박사 이런 거 따라가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정당하게 할 일 한 거예요. 기자들의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또 학생 이게 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라고 지랄하는 그 짝당과 언론에 속지 마시고 본질을 파악하시고요. 속지 않는 민주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30대 이상 분들은 이런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참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 또 학생들도 시민이에요. 막말하고 막 압제받을 애들이 아니에요. 시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갈 때 교권 역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잖아요. 선생님의 권리를 보장할 줄 알아요. 선생님의 권리, 교사의 권리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애들이 될 수 있어요. 강제로 억압하면 오히려 나중에 또 강제로 억압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